구독, 좋아요. 자, 지금에는요,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과 그리고 또 사전투표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기 대선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전투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사전투표의 그 불합리함을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을지 그런 말씀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서 2부로 이관을 했다가 바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런 빠른 결정이 대법원이 혹시 어떻게 보면 2심 결과를 뒤집고 뭐 파기 재판을 하거나 파기환송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나온 이 대법원의 이 전원 합의체 회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보통 우리가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는 이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예, 또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이제 정부적 판단 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 일종의 말장난에 가까운 판결이었습니다. 예, 거기 보면 발언을 잘게 나눈 뒤에 핵심적인 발언은 이게 무슨 보충 발언이다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판단을 안 하고 예, 마치 국회가 쪼개기 국회를 한 것처럼 판사가 쪼개기 판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뭐 전원 합의체에 가져갔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추인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 같지는 않고 예, 국민의 그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원 합의체가 직접 판단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건 있을 겁니다. 그 소수의 대법관이 소부에서 뭔가 이제 파기 환송이 됐든 파기 재판을 했든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전원 합의체에서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파기 재판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죠. 어쨌든 파기 환송이라도 대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 뭐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파기 환송이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뭐 만에 하나 뭐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참 어쨌든 간에 이 조기 대선 좀 진행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전 투표를 갖다가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허술하게 준비를 통해 이 보수 우파의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 대신에 본 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 시민들 같은 경우는요. 사전 뭐 투표 2일 거기다 본 투표 1일 해가지고 3일간 투표를 하게 되고 반면에 보수 우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 하루만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걸로만으로도 상당한 어떤 불공정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사전 투표를 좀 강화해야 된다. 보안 장치를 좀 강화해서 사전 투표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사전 투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그 사전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사실 헌재에서 그거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전 투표 제도는 근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고쳤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요. 예. 이게 사전 투표가 시행된 2014년에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성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미 1차 투표로 변질돼 버렸죠. 네. 그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학자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헌법 규범적 차원에서 더 심각해진 겁니다. 뭐가 우려되냐 하면 첫 번째, 국민의 주권은 동일 시점에서 행사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예. 근데 지금 사전투표가 1, 2차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주권이 분할돼서 행사되는 거죠. 이거는 주권 행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양과 질의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야 되죠. 물론 그 정보에 기반해서 누구는 A를 찍고 누구는 B를 찍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양과 질의 정보는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간의 정보 접근 격차로 인해서 사실상 1인 1표지만 그건 형식적 등가성이지만 투표의 질적 등가성이 이게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에 있죠. 이틀 동안. 그것도 장소 제한 없이 진행되죠. 본투표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하루 동안 제한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허. 투표의 평등성에도 어긋나죠, 이거는. 예. 그리고 이미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정치 성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했냐? 나는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 하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이게 공개 투표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밀 투표의 비밀투표 어떤 원칙을 침해하는 거죠. 원칙을 예, 위배한 거군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전투표가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규범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게 과연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에 누굽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들 사건은 접수한 지 7일 만에 예. 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냈잖아요. 그것도 뭐 특별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사전투표에 관해서는 제가 벌써 18개월 전, 16개월 전에 이 2건이나 사실은 본안 심판을 제기했고, 이게 다 그렇게 심판, 오래됐습니까? 예,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아. 효력정지 가처분도 됐죠. 근데 그걸 지금 18개월, 16개월이 지나도록 결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예. 네. 언제든지 그럼 바로 결정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대선이 또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네. 사전투표를 좀 안심하게 할 수 있게끔 네. 보완 장치들을 갖다가 최소한 본투표 수준으로라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그렇죠.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투표와 똑같이 사전투표에도 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그러니까 도장을 직접 찍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그냥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필요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에는 이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예.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게 나와 있습니다. 1년 예.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해석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들이 멋대로 하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개인의 도장을 찍은 것을 갖다가 인쇄 날인으로 대체한다. 인쇄 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위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지금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장을 만약 인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건 사실 사전투표 관리를 안 해도, 사전투표 관리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쇄가 되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투표용지가 출력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서구식으로 얘기하면 투표지의 진본성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용지의 진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거기 소위 잉크가 있고 인주가 묻어 있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미지 출력하는 거 그거 아무나 출력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이라고 하는 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투표소에 하루 종일 안 나와 있어도 그냥 보조하는 사람이 프린트해서 그냥 출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판 같은 게 벌어져서 선거에 대한 어떤 재검표 같은 거 재판이 진행됐을 때 그 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인 그 국민이 직접 찍은 바로 그 원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원본이 아니라 출력된 인쇄물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확인 안 해준 얼마든지 다른 표들이 만들어져서 보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것만 도장만 좀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전투표의 어떤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부정 가능성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검증을 할 경우에는 그 원본만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이미지 인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섞여 들어가도 그게 진짜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알 수가 없고, 또 만약에 부정을 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 개인 날인이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감히 그걸 꿈도 못 꾸겠죠. 예. 진짜 선관위에서 빨리 어떻게 보면 규칙 다시 개정해서 법에 있는 대로
도장을 직접 찍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규칙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들이 원래는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사실 법으로 돌아가서 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예, 예. 상위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냥 각 사전투표 관련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자기 도장 갖고 와서 찍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네, 네. 한사코 제가 볼 땐 금지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수상하다는 거죠. 어허. 오히려 그게 더 수상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어디선가 이렇게 권한적인 심판을 하든지 뭐 그 법률 위반 심판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번에 사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자로. 어제 하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선거 그 규칙에, 관리 규칙에 지금 인쇄 날인을 하도록 하여 있는 규정 효력 정지를 하라. 그리고 이제 가처분까지 했죠. 그것도 헌재에서 사실 이번에 받아들이면 최소한 사전투표 전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도장 찍도록 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관위가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결정을 내려주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전투표의 어떤 진짜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대한 그런 판단도 빨리 좀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전투표를 만약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교수님께서 신청하신 그 가처분 신청 빨리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그 도장이라도 좀 제대로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